안녕하세요. 잠탱입니다. 오늘도 숙제를 내주셨네요.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뭐라고 읽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염치 없지만 숙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아둔 돈은 5,500만원, 28살이시고요. 월 수입은 300에서 350만원 사이이시라고 합니다. 차량 구입 예산은 현금 2천만원 이내로, 이 안에는 이제 차량 가격이랑 경정비 포함이라고 되어 있고요. 월 차량 유지 예산이 한 30만원 이내, 세금이랑 보험, 기름값 포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월 주행거리는 200km에서 800km 정도, 주로 주말에만 타실 거라고 하고요. 키로수가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예산 내에서 유지 가능한 가성비 좋은 수입차 추천 부탁드립니다. 혹시나 싶어 제가 N카로 미리 추려본 차량 리스트 함께 남겨봅니다. BMW F바디 520D고요. 15년식 이후 후기형, 그리고 F32 420D 쿠페나 아니면 그랑 쿠페, 벤츠 W 212, 이게 항상 이거 읽을 때마다 힘들어 죽겠어요. W212 E에 220D 후기형, 그리고 벤츠 W218 CLS 250D 뭐 이렇게 적어주셨고, 디젤 차를 선호하는 이유는 연비가 좋기 때문인데 월 총 주행거리는 짧아도 주말에 뭐 일주일에서 2주에 한 번씩 장거리를 운행을 하다 보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일단 이렇게 굉장히 디테일하고 상세하게 적어주신 게 너무 마음에 들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요걸 딱 읽고 나서 느꼈던 거는, 모아둔 돈도 한 5,500만원, 젊으신데 이 정도 모으신 것도 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 차량 구입할 돈은 한 2천만원 내로 이렇게 한정해 놨다라는 게 뭔가 좀 굉장히 좀 가성비 있고 합리적인 소비를 하시려고 애쓰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차를 구입하게 되면 솔직히 이걸로 뭐 맨날 차가 너무 좋으니까 맨날 출퇴근하고 막 이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차는 가능하면 주말에만 타실 예정이다라고 하시는 걸 봤을 때, 뭐 평일에 출퇴근하실 때는 뭐 아무래도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신다던가 뭐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무튼 굉장히 좀 합리적이고 가성비 있는, 제 느낌으로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유형이지 않을까. 뭐 다른 분들이 잘못됐다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래서 조금 저랑 비슷한 느낌의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차를 골라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리스트 중에 F바디 520D 있고요. 420D, 그리고 벤츠 2바디 디젤, 그리고 CLS 이렇게 있는데요. 대충 어떤 느낌인지는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20D랑 벤츠 E클래스를 기본으로 두되 조금 저희식 표현으로 좀 깔롱지긴다고 하는데, 멋을 좀 내고 조금 욕심을 내는 게 이제 4 시리즈, 420D, 그랑 쿠페 이런 거, 아니면 CLS 요런 거,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는데요. 일단 저 2번, 4번을 빼겠습니다. 4 시리즈 그랑 쿠페랑 CLS를 뺄게요. 제가 오늘 추천드릴 차는 F바디 520D 후기형이랑 벤츠 E클래스입니다. 이걸 왜 빼냐? 제가 원래 지금 한 영상에 다 담으려고 했는데, 이 다음 영상에 바로 이어서 올라올 영상에 제가 그 이유를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따로 다룰게요. 일단 오늘은 차량 추천만 하겠습니다. 차를 미리 찾아놨고요. 바로 보시죠. 첫 번째 차량입니다. BMW 5 시리즈 F바디 520D M 에어로 다이나믹이고요. 16년식에 13만 7천 킬로, 대충 한 14만 킬로 정도 탔습니다. 가격은 1,899만 원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후기형이고요. 한 8년 됐고 14만 킬로 탔다라고 하면 1년에 2만 킬로를 안 탄, 뭐 비교적 그나마 키로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차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보험 이력부터 한번 보시죠. 보시면 소유자 변경 횟수 2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다시피
사실상 1인 신조 차량입니다. 내차 피해 내역이 84만원, 180만원, 79만원 이런 자잘한 금액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작은 금액까지 보험 처리하는 분이 뼈다구를 먹었거나 아니면 좀 큰 비용이 드는 사고가 났는데 보험 처리를 안 할 리가 없겠죠. 보시면 근데 여기 보시면 배출가스 303%라고 돼 있거든요. 이거는 제 개인적 물론 확실하진 않지만 이거는 아마도 이거는 뭐 엔카에서 잘못 올렸던가 좀 오류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만약에 뭐 이 차를 만약에 뭐 구매하실지 안 하실지 뭐 알 수 없지만 저는 특정 매물을 딱 콕 집어서 추천하지는 않으니까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표기가 돼 있는 거를 보신다면 꼭 성능기록부 원부를 미리 먼저 딜러한테 보내달라고 해서 이 배출가스 요거를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배출가스가 크게는 상관이 없는데요. 이렇게 뭐 303%라고 하는 건 상식적으로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원부를 확인해서 조금 체크해봐야 될 거고요. 외판 교환 없고 뼈다구 안 먹었습니다. 누유도 없다라고 나와 있고요. 일단 디자인은 이게 M팩인데요. M 에어로 다이나믹인데 뭐 디자인 나름 뭐 멋지고요. 그리고 후기형이다 보니까 옵션도 꽤 좋을 겁니다. 일단 디자인 먼저 한번 살펴보죠. 5 시리즈 디자인 뭐 너무 좋고요. 이게 지금 후기형이라 이거 LED일 거거든요. 저는 LED가 꼭 좋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아무래도 보통 LED를 좋아하시니까. 타이어를 보시면 지금 한국 타이어 벤투스 S2 AS를 끼고 계신데요. 이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중에서도 꽤 좋은, 굉장히 좋은 타이어고요. 제가 알기로는 수입 타이어 뭐 미쉐린이나 이런 거랑 뭐 따지고 보면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도 않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전차주분의 성향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데요. 한국 타이어 중에서도 이렇게 조금 좋은 타이어를 끼고 계신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는 차량 유지하거나 관리하는데, 그리고 조금 구매력도 좀 있으시고 뭐 좀 그런 캐릭터라고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100%는 아니지만요. 지금 보시면 핸들이 M 핸들로 바꿔 껴져 있거든요. 저는 이거 처음에 튜닝한 줄 알았습니다. M 핸들로 바꿔 낀 줄 알았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 프로 에디션입니다. 이 차량은 M 핸들이랑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플러스가 따라온 프로 에디션입니다. 그래서 옵션이 굉장히 조금 더 좋고요. 일단 실내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계기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뭐 대단할 건 없지만 제가 타고 있는 OCG랑 비슷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깔끔하고, 이런 옆에 이런 블랙 하이그로시 같은 것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지금 보시면 이분은 이 정비 이력 같은 거 명세서를 다 이렇게 모아놨죠. 이런 것도 좀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옵션을 한번 보시죠. 옵션이 풍부하게 장착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열선 핸들이 있고요.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고 LED 들어가 있습니다. 썬루프도 달려 있고요. 차선 이탈 경보가 있습니다. 하지만 후측방 경보는 없네요. 주차 감지 센서 앞뒤로 다 있고요. 360도 어라운드 뷰도 들어가 있습니다. 오토 에어컨, 오토 라이트, 레인 센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헤드업 디스플레이 다 들어가 있고요. 아까 보셨겠지만 프로 에디션이기 때문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들어갑니다. 스마트 키에 블루투스 되고요. 열선 시트 앞뒤로 다 있고 전동 시트에 메모리 시트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통풍 시트는 빠져 있습니다. 이 정도면 통풍 시트 빼놓고는 옵션이 아주 좋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가격은 1899만원. 이렇게 되면 그 말씀해주신 예산에 조금 넘어가기는 한데요. 부대 비용 다 포함하고 하면 2천만원 조금 넘어갈 것 같긴 한데, 뭐 옵션이나 이런 게 좀 좋고 뭐 나름 가성비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차량을 갖고 왔고요. 5 시리즈 한 대만 더 갖고 왔습니다. 다음 차량 한번 보시죠. BMW 5 시리즈 F바디 520D M 에어로 다이나믹 똑같고요. 16년식에 17만 8천 킬로 탔습니다. 가격은 1,400만원. 연식은 똑같고요. 키로수가 거의 한 18만 킬로를 탔습니다. 8년 됐는데 18만 킬로면 1년에 한 2만 킬로를 조금 더 탔죠. 장거리를 조금 더 뛴 차량이 아닐까 싶은데요. 보험 이력 먼저 보시죠.
보시면 소유자 변경 횟수 1회고요. 내차 피해 내역이 보시면 160만원, 180만원, 130만원 수입차 치고 굉장히 작은 금액들입니다. 이 차량은 엔카 직영 성능 점검장에서 성능 점검을 받은 차고요. 보시면 오른쪽 뒷문이랑 뒤쪽 휀다에 판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뼈다구 안 먹었고요. 주행하는 데는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유도 없다라고 나와 있고요. 보시면 색상은 흰색이고요. 키로수가 거의 한 18만 킬로인데 좀 너무 많이 타지 않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더군다나 특히 지금 댓글 문의 남겨주신 분은 거의 주말에만 타실 거고 연간 키로수가 말씀해주신 대로라면 10,000킬로도 되지 않은 많아봤자 한 10,000킬로 정도 되실 것 같은데요. 그 정도면 아직 이 18만 킬로는 아직 충분히 더 오래오래 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연간 주행이 뭐 한 10,000킬로 정도 되신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도 뭐 한 본인만 질리지 않는다면 한 10만 킬로는 더 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520D도 24만 킬로가 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쌩쌩하고요.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 차량이랑 가격 차이가 거의 딱 한 5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러면 연식은 똑같고 키로수가 이렇게 한 4만 킬로 정도 차이가 나는데 가격 차가 한 500만원 난다. 이러면 조금 고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찌됐건 본인 판단하에 사람에 따라서 느끼기 다르겠지만 이게 더 가성비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요게 더 가성비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 차량은 프로 에디션은 아니라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게 빠져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어느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디자인은 겉에는 똑같죠. 실내도 대단할 건 없습니다. 이 차량은 M 핸들이 아니죠. 만약에 문의 주신 분이 나는 차를 구매해서 핸들을 이거 무조건 M 핸들로 바꾸고 그렇게 할 거다라고 하면 이 차량이 더 가성비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 차량은 M 핸들이 달려서 나왔으니까 이거 핸들 M으로 바꾸는 거 저도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한 돈 100만원은 줘야 될 겁니다. 그런 걸로 따지면 이게 더 가성비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500만원 차이가 나는 게 이 댓글 달아주신 분 입장에서도 그럴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작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차를 그래도 깔끔하고 좀 깨끗하게 탄 것 같습니다. 뒷좌석 이쪽에는 사용감이 조금 있네요. 그런 거 빼놓고는 괜찮아 보이는데요. 옵션을 한번 같이 보시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시면 열선 핸들 들어가 있고요. 전동 트렁크, LED, 썬루프 다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에는 차선 이탈 경보, 후측방 경보가 없네요. 주차 감지 센서 앞뒤로 다 있고요. 360도 어라운드 뷰도 들어가 있습니다. 오토 에어컨, 오토 라이트, 레인 센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는 똑같고요. 스마트 크루즈가 아니고 그냥 일반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습니다. 스마트 기어 블루투스 되고요. 다른 부분도 똑같습니다. 열선 시트 앞뒤로 다 있고 통풍 시트가 없는 것까지 같네요. 그러니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있냐 없냐, 차선 이탈 경보가 있냐 없냐, 그 정도 차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저는 사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있으면 좋지만 없다고 해서 큰일 나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돼서 저는 한 500만원 아끼고 키로수도 솔직히 연간 키로수가 많다라고 하시면 조금 모르겠는데 연간 키로수가 적다고 하시니까 14만 킬로나 18만 킬로나 저는 큰 차이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성능 보증보험은 다 해당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차가 오히려 가격이 한 500만원 더 저렴하니까 가성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정도 가격이면은 이제 부대 비용이나 이런 거 다 이전비나 이런 거 다 포함해도 2천만원 훨씬 안 되죠. 돈이 많이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차량은 벤츠 E클래스입니다. 한번 보시죠. 벤츠 E클래스 W2122-2220 CDI 디젤이고요. 아방가르드입니다. 13년식 11월
그러니까 14년형입니다. 13년식이긴 하지만 키로수는 11만 9천 킬로, 한 12만 킬로 정도 탔습니다. 가격은 1290만 원, 얼추 한 13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연식은 한 10년에서 11년 정도 됐고요. 키로수가 한 12만 킬로 탔으니까 이 차량도 키로수가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1년에 한 10,000 킬로 정도, 11,000 킬로 정도 주행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방가르드 모델을 일부러 갖고 왔습니다. 앞에 이렇게 삼각별이 튀어나온 게 아니라 박혀 있는 거, 이게 그나마 이 차량이 이제 W212 모델이 구형이잖아요. 근데 구형치고 이 아방가르드 이렇게 별이 앞에 박혀 있는 게 구형티가 조금 덜 나고요. 뒷모습으로 보면 어차피 좀 구형티가 좀 나지만 앞모습으로 봤을 때는 이게 좀 이쁩니다. 보험 이력 먼저 보시죠. 보시면 소유자 변경 횟수 1회고요. 내차 피해 내역이 160만원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타차가에 87만원짜리 하나 있는데요.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외판 교환이 혹시 있는지 볼까요? 없네요. 외판 교환이 없으면 뼈다구를 먹을 수가 없죠. 누유도 없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디젤차가 이거보다 키로수가 조금 더 많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키로수에 좀 민감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 양의 상관관계가 있긴 할 테니까 12만 킬로 10년 됐고 이 정도면 저는 앞으로 정비하면서 타시면 충분히 오래 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디자인은 앞모습이 참 이쁘죠. 디자인은 구형 느낌이 좀 나는데 그래도 단정합니다. F바디 520D 그 F바디 차량이랑 같은 세대 차량이고요. 실내 같은 경우에는 저는 확실히 벤츠가 조금 더 이쁘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조금이지만 아마 뭐 이 벤츠 삼각별 마크 때문에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금 고급진 느낌이 있습니다. 핸들이나 이런 게 좀 멋있는 것 같기도 해요. 거북이 등딱지 핸들에 비하면 훨씬 이쁘죠. 벤츠 핸들은. 옵션이 어떨지 한번 보시죠. 뭐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보시면 열선 핸들이 있네요. 전 없을 줄 알았는데. 전동 트렁크는 없고요. LED 박혀있고 썬루프도 있습니다. 차선 이탈 경보, 후측방 경보 없고요. 주차 감지 센서는 앞뒤로 다 있습니다. 360도 어라운드 뷰는 빠져있네요. 네, 이건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토 에어컨에 오토 라이트, 레인 센서 있는데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W212 모델은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아니고 그 풋 브레이크인데요. 발로 이렇게 기기기 쫙 눌러가지고 밟는 거. 저는 근데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빠져있네요. 일반 크루즈 컨트롤에 스마트키 블루투스 되고요. 열선 시트 앞뒤로 다 있고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는 다 있는데 통풍 시트가 없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5시리즈 차량이랑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빠져있는 게 좀 차이점이라고 하면 그럴 수 있겠네요. 전동 트렁크에 360도 어라운드 뷰도 빠져있군요. 그러면 옵션이 조금 안 좋다. 하지만 이제 삼각별의 간지 뭐 그런 거는 조금 있을 수 있겠다 라고 할 텐데, 여기서부터 또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앞모습 굉장히 이쁜데요. 저는 이 뒷모습이 구형 느낌이 조금 이제는 확실히 좀 난다고 생각을 해서 이 E클래스나 이 5시리즈나 둘 다 조금 구형의 느낌은 어쩔 수 없다. 이제는 확실히 구형티가 조금은 난다 라고 생각해서 그냥 본인의 취향에 따라 적당한 차를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5시리즈 M 에어로다이나믹 프로 에디션이랑 그냥 일반 에어로다이나믹 그리고 E클래스 다 디젤이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성비가 있다라고 느껴지는 차들 이렇게 세 대를 갖고 와봤습니다. 이 정도면 말씀해주신 그 예산 안에 충분히 들어가는 차들이다라고 생각되고요. 연비가 너무 좋기 때문에 기름값 완전 개꿀이고,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월 유지비, 유지 예산이 30만원 이내라고 하셨는데요. 이 차량들 모두 연식이 꽤 오래됐기 때문에 세금이 할인이 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대충 한 1년에 한 60만원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한 달에 5만원이죠. 그리고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아직 20대시고 뭐 이제 운전 경력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서 뭐 개인마다 다 다르겠지만 조금 많이 드실 것 같기는 한데요. 적어도 한 150만원은 차가가 뭐 그렇게 세지 않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150만원 이상 들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만약에 150만원이라고 하면 뭐 한 달에 한 12만원 정도 될까요? 그렇고 이제 기름값, 그럼 여기까지 17만원이잖아요. 그럼 여기다 기름값 한 달에 13만원이면 충분할 겁니다. 만약에 월 주행거리가 이렇게 800km도 안 된다라고 하시면 10만원이면 전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장거리 고속도로로 나가면 이 차량들은 진가를 발휘합니다. 연비가 미쳤고요. 거의 돈을 벌면서 타는 기분일 겁니다. 주행 가는 키로수가 점점 늘어나거든요. 실시간으로. 그걸 보면서 약간의 그런 돈을 아끼면서 타는 그런 재미가 또 있습니다. 이런 차들은 타다 보면. 어찌됐건 뭐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좀 마음에 드셨길 바라겠고요. 제가 지금 나오는 요 차량들을 콕 집어서 추천하는 건 아니니까 요런 느낌으로 참고해서 매물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좀 드리고 싶으면 제가 이런 차가 좋아 보인다라고 해서 이 차가 고장이 안 나는 것도 아니고요.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다들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1290만원짜리를 차를 사가지고 오면 고장이 이미 나 있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도 충분히 날 수 있습니다. 가지고 오자마자 정비나 수리할 돈이 뭐 한 200~300만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망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은 이런 중고차를 사시면 안 되고 새 차 구매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내가 이 차를 1300만원을 주고 갖고 와서 수리비가 한 200만원, 300만원 들었네? 그러면 얼마야? 그럼 뭐야? 그럼 나는 그냥 1500, 1600 주고 이 차를 산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셔야 그분은 중고차를 사셔도 되는 분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중고차는 리스크가 있고요. 국산 중고차도 리스크가 있는데 수입 중고차는 리스크가 당연히 있겠죠. 그거를 저는 항상 강조하고 말씀드리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그 부분이 크게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눈에 잘 안 들어오거든요. 지금 이 차를 지금 당장 타고 막 달리는 그 모습에만 심취해 있지. 그래서 이미 제 영상을 보고 차를 구매하신 분들 중에 뭐 이제 고장이 나거나 이제 수리할 부분이 나와 있는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요. 좀 안타깝지만 뭐 어느 정도 조금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엔진이나 미션 관련된 그런 핵심적인 그런 부분에 고장이 있는 게 아니라면 애프터마켓 제품 최대한 활용하시고 완벽하게 예방정비한다기보다는 그래도 조금 정비도 조금 저는 가성비가 있게 정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주의거든요. 필요한 부분만 그렇게 정비를 하셔서 좀 슬기롭고 현명하게 이 리스크가 있는 수입 중고차들을 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저리 말이 좀 길었는데요. 다음 영상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이 4 시리즈 그랑 쿠페 그리고 CLS 차량을 추천드리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짧게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